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 속에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확진자 현황 그리고 위험도 평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82.4%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18세 이상으로 치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3차 접종을 완료하셨고 그 효과로 인해서 주간 위중증 환자 발생 수 자체도 많이 감소했고 예. 또 현재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분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표는 매우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신규 확진자 수 자체로만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신규 전체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마 한 이번 주까지만 되고 아마 다음 예. 주부터는 이번 주와 비슷한 한 3,500명 정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계속 좀 증가세가 다시 신규 확진자는 좀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예. 오미크론은 다행히 아직 위중증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고 해도 위중증 환자 발생이 이렇게 증가하진 않고 위중증 환자 발생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하는데 어제 당정의 논의 내용을 보면 연장에 좀 무게가 실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연장 여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방역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아주 확진자 수가 줄고 위중증 환자 수도 줄고 있지만은 아직 좀 위험한 상황, 특히 이제 예. 오미크론의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미크론의 대유행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체계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방역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의료 대응 체계를 좀 정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필요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밝힌 내용 중에 들리는 소식이 업종에 따른 미세 조정 검토를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아마 그동안의 어떤 방역 위험도 그리고 업종별 어떤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 우리가 QR코드를 통해서 어떤 다중이용 시설에서 확산 같은 통계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예. 감염 위험도가 해당 시설에 높지 않다면은 우리가 일부 미세 조정에서 완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조금 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항공편을 통해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분위기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이제 신스론 기자의 언급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약이고 또 복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교수께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19에 감염되셨을 때 이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드셨을 때는 0.8% 정도가 중증이나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이 됐고 안 드신 경우에 한 6.3% 정도가 진행됐다는 연구가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88%, 89%에 가까운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약이 되겠고요. 예. 복용 방법은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경구로 드시는데 예. 씹어 드시면 안 되겠고 또 5일간을 다 채워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증상이 완화가 돼도 오이를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병이 진행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면서 증상이 악화되신다고 느끼실 때는 다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또 다 투약하는 게 아니라 우선으로 투약하는 대상이 있나 보죠.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이시고 또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면역 억제 질환자 같은 경우에 우선 복용 대상이 되시겠는데요. 예.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장 같은 아니면 간 이식 같이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HIV 감염에 의해서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B 세포 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면역이 억제되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예. 면역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선 투여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대상이 이제 되는 게 면역 저하자 범위가 이제 말씀하신 네. 부분에 해당이 됐을 때 내가 면역 저하자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나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병용 금기 약물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팍스로비드와 다른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에 일부 약 중에서는 그 팍스로비드로 인해서 약의 약물 농도가 올라가서 이상 반응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 예. 또 일부 약물은 그 팍스로비드 대사를 좀 촉진시켜서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는 약물들을 금기 약물을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병용을 금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약을 드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 대부분 이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심평원 전산 자료를 통해서 DUR이라고 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망을 통해서 약이 중복되는지가 확인이 되는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드시는 경우에 이제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 일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얘기하셔서 이런 약을 드시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DU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전에 이제 드시는 약을 알기는 어렵고 약 처방을 낼 때 이제 사후에 이제 중복 알림이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DUR을 계산해서 이제 코로나 양성이신 분들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좀 사전에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인 팩스로비드를 드시는 것보다 다른 약물을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지금 그리고 충분한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팩스로비드를 드시는 것보다 기존의 치료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 크다고 생각될 때는 의사가 판단하셔서 증상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약을 끊지 않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좀 자료가 쌓이게 되면 병용 금기이긴 하지만 서로의 어떤 약물 농도를 좀 조절하면서 같이 드시는 방안도 나중에 좀 추가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 상황에 맞게 또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앞서 이제 5일치약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혹시나 남은 약을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주거나 하면 이거 모두 다 불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도 약사법으로서도 어떤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가 없겠고요. 물론 이제 약사 자격도 없는데 이제 약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가 되겠고 예. 또 이제 선의로 가족에게 드렸는데 어떤 약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에게 또 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진료를 통해서 약 처방을 받는 것이 매우 안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병대상 백신 추가 접종이 내일 만료되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돌파 감염이 좀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모여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완화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3차 접종이 매우 예방 효과가 높아지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75% 정도 감염 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 감염을 이제 100%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감염 규모를 좀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3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이제 군부대 내에서 오미크론이 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3차 접종까지 했다고 하게 되면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증화 가능성은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역 전략이 또 특히 또 군부대 내에서는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한 해외는 지금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입원 환자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주 전하고 지난주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50% 가까이 예. 4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입원이나 사망도 그 전주에 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입원이나 사망은 확진자 증가만큼 이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는데 아마 이번에 사망과 입원이 40% 증가한 이유는 2, 3주 전에 거의 주 단위로 두세 배씩 증가한 영향으로 그 영향이 이번 주에
40% 입원과 사망이 증가한 것 같고요. 확진자 수 증가 자체가 40%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만 그 전주나 그 전전주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폭이 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고 또 이제 오미크론과 이제 델타의 어떤 위험성을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은 입원이나 사망을 델타에 비해서 많이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오미크론 감염이 델타에 비해서는 중증화 위험은 많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또 미국의 주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특히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 입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아 전용 병동에 입원을 못하고 또 성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소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 예방 접종을 많이 못 하고 있고 이제 소아 청소년의 이제 감염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 일부 입원이 필요한 소아 청소년이 생겼을 때 지금 전담병원에서 충분히 소아를 진료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 소아과 전문이라든지 소아를 위한 치료 장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좀 한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브라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무려 98.7%가 오미크론에도 감염됐다고 하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이제 확산세가 빨리 진행되면서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됐고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게는 위중증률이 많이 적지만은 예. 과거 감염이 있던 분들이 재감염됐을 때도 중증화 위험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미접종자분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확산세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도 2월 달에 2, 3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까지도 일일 확진자 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1월 말이나 2월 중에는 이제 델타와 오미크론이 같이 혼재돼서 유행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일 때 이분이 이제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우리가 한 18%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분이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 당분간은 델타에 준하는 방역 대책이나 환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우세종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좀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치료제도 준비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상도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서 예.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위중증으로 진행됐을 때 병상이 부족하는 사태는 이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의외로 이제 확진자 수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증가할 가능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산부인과 환자라든지 투석이 필요한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셨을 때 오미크론으로 인한 위험은 높지 않은데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지연이 돼서 질병이 또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다른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아무래도 좀 격리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재택 치료나 또 격리되신 분들 중에서 오미크론의 위험이 있지만 다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 너무 격리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